자,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인천시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. 규모는 어떻게 되고 또 어디에 쓸 계획인지 좀 궁금한데요. 좀 어떻습니까? 네,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조 681억 원이 늘어난 13조 1228억 원을 편성했는데요. 네.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입니다. 시는 이 같은 슈퍼 예산을 위드 코로나에 맞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 경제 회복 물꼬를 트는 데 투입하기로 했는데요.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, 이 신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냥 경제에만 예산을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예, 분야별 그 투자 계획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경제뿐 아니라 이 문화와 복지, 교통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. 예. 특히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인데요.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1조 3,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이 남동 주안 부평 등 이 국가 산업단지 재생 사업,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바이오, 수소, 항공, 로봇 분야를 육성하는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. 네. 또 관심을 끄는 그 복지와 관련해서는요. 만 5세 어린이집 무상 보육과 그리고 출산 육아 지원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요. 예. 이외에도 이 환경 분야와 함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그리고 이 섬주민 여객 운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재원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보면 예산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런데요. 내년 예산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하게 편성을 했느냐 이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겠어요, 국장님? 네, 민생 회복은 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빠지지 않는 구호입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세출 내용을 보면요. 예산 편성의 최대 목표인 이 민생 회복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다는 이런 의미인데요. 예. 왜 그러냐면요. 이 대표적인 민생 예산을 볼 때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요. 내년도 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이 7.7%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이는 전체 본예산 증가율 9.8%보다 낮을 뿐더러요. 27.5%에 달하는 이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 증가율보다 이 턱없이 낮다는 이런 평가 때문인데요. 예.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그리고 그 지역 화폐죠. 인천 이음 그 캐시백과 관련된 잡음도 좀 뭐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잡음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인천 이음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요. 예. 문제는 민생 분야의 또 다른 축인 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전체 예산 중 이 캐시백 지급 예산으로만 이 절반이 넘는 2,192억 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. 예.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. 인천 이음은 이 소득 불평등을 부채질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었습니다. 실제 지난 5월 인천시가 조사한 인천 이음카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. 예. 시민의 45%가 인천 이음을 쓰지 않고 있고요. 또 60대 이상 고령층과 저소득층 이 3명 중 1명은 이 돈이 없어서 인천 이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 조사됐습니다. 예. 그럼에도 2천억 원이 넘는 이 예산을 한쪽에 이렇게
그 시중에서 배정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데요. 인천 이음 부분은 어떻든 뭐 그 이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은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인천시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어쩌면은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예산 투입 효과가 큰 분야부터 이제 그 투입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산이라는 게 써야 할 곳은 많고 투입해야 할 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 수임이 꼭 필요한 것,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곳을 선정하게 되는데요. 앞서 문제로 지적했던 이런 다양한 얘기들 역시 이러한 예산 투입 원칙을 간과하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우선순위를 두더라도요,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. 앞서 전해드린 이 사회복지 예산 분야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인천시 예산 지난해보다 9.8% 늘렸고, 그리고 그 늘렸음에도 이 사회복지 예산은 7.7%, 그러니까 한 2.1% 정도 이게 좀 더 부족한 것 같고요. 경기도는 12.1%를 늘렸다고 합니다. 그래요? 12.1%로요. 근데 인천은 뭐 7.7%다 보니까, 근데 이게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인천이 뭐 경기도가 인천의 예산 한 3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그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예산 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있고요. 특히 내년에는 이 부동산 거래가 공시가 상승 등으로 이 지방세가 올해보다 4,992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그런 만큼 이런 그 민생 예산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이렇게 좀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이번 그 시의회 지금 정례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는 혹시 인천 이음 카드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저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많이 쓰고 많이 계세요? 사용하고 있고요.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저희들보다도 이렇게 그 취약계층들은 잘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,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. 예. 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좀 예산이 잘 배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국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